문화. 일. 개관.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컬처에서 파생한 컬처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이나 재배였는데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이비 타일러는 저서 원시 문화 프리미티브 컬처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1. 구미풍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 2.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 3.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가리킨다. 3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의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다. 1과 2의 경우는 문화가 없는 인류가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와 문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 행동의 양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종칭이다. 이. 기원. 인류는 뇌가 발달한 결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인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작으며 유인원의 뇌와 큰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구를 제작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일러의 설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인류의 직립이족 보행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천지 2개와 손가락 10개의 기능과 신경계통을 발달시켜 신경 조정을 복잡, 고도화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언어의 사용과 도구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발달 결과 직립보행의 자세가 확실하게 되었다. 즉, 문화와 신체는 병행하여 진화 과정을 밟았으며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인류는 다른 생물과 같은 유전과 변이의 반복만이 아니라 특수하고 복잡하게 발달한 대뇌와 신경계통을 통하여 인류사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급속히 문화를 발달시켰던 것이다. 특성. 문화는 학습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습득, 전달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일은 유인원에게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또 도구의 제작을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원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이나 사회적 전달도 그 자체만으로는 인류에게 특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류의 학습은 유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전달도 몸짓이나 음성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학습이나 사회적 전달은 언어의 상징화 작용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 사고의 추상화, 사고의 체계화, 복잡, 광범위한 전달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류는 다른 생물과 다르다. 언어는 음성을 자의적으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음성을 특정한 배열에 따라 짜 맞추어 인류 스스로가 그 집단에 통용되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 다음 이를 상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싹이 유인원에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라지는데 인류의 문화는 언어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요소, 구조. 문화를 성립시키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기술, 가치, 사회관계, 언어 등 4가지 또는 여기에 물질을 덧붙여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적인 기능과 작용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부족, 관련할 뿐 아니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통합적인 전체를 이룬다. 즉, 기술에서 경제는 진화와 진보라는 척도로 측정되는 데 대하여 가치에는 그러한 척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회관계는 기술이나 가치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 언어 역시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가장 받기가 어렵다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상징화 작용에 의해 문화의 학습과 문화의 전달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결코 이 요소는 따로따로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끌어모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는 무기물이 아니다.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전체가 개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유기체를 닮았으나 문화에는 가치라는 면이 있으며 이것이 통합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A.L. 크로버가 주장하듯이 문화의 조유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를 통합 형태라 부르며 개별 문화에는 패턴이라든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 이는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특유한 성격을 띠는데 지역적 분포상으로 보아 비슷한 문화 패턴을 지닌 것을 문화 영역 또는 문화권이라 부른다. 이러한 패턴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민족성이나 국민성이며 그 밖에도 범위를 잡기에 따라 동속적으로 무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가치 이질성,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복수의 패턴은 저마다 장기간에 걸쳐 그 통합성을 유지하며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의 여러 문화 요소가 지닌 상관적 관련에 어떤 모순이 생기고 확대되면 그 통합성이 무너져 변화하게 되며 다른 통합 형태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민족성과 국민성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변모한다. 문화의 패턴이 변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 문화 요소는 그 바탕이나 배경에 존재하여 지각될 수 없으나 그 문화의 담당자에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인식되는 여러 문화 요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변하기 쉽다. 같은 시기에 이처럼 여러 문화 요소 간에 변화의 차가 있을 때 그 변화가 늦어지는 경우를 문화적 지체라고 한다. 라틴 문화나 이슬람 문화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체제상의 변혁은 있었으나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기풍이나 일상생활의 미묘한 측면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이질적, 개별적 문화의 범위를 넘어 근친 상관의 금지 등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면 문화는 이질성과 함께 동질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동질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구명되지 않았지만 개별 문화가 역사의 과정에서 차례로 붕괴하여도 다른 개별 문화가 뒤이어 생겨나는 것은 이러한 동질성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질성만 보면 문화의 상대성이 강조된 나머지 인간성의 존재마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 변화.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는 변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면서도 변하는데 여러 문화 요소 중에서 그 문화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동인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가치체계에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에서 구한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넓은 의미로는 문화 변화론에 통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학설사에서는 단선적 진화론, 독립기원설, 전파설 및 다선적 진화론 등이 거론되어 왔는데 이러한 학설들이 앞날의 문화 변화론을 진전시키는 조석이 될 것이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